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올해 1.9%, 내년에는 1.7%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OECD 전망이 나왔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상승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국의 내년도 잠재 성장률이 1.9%로 우리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미국을 비롯해 G7 소속 나라들보다 낮은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게 된 걸까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겠습니다. 10월 24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이희경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사는 평수를 바꾸지만 연금 이자는 평생을 바꾼다는 말. 그래서 저는 하나 연금 닥터. 빈틈없는 밀착 관리에 찾아오는 연금 전문가 상담까지. 당신의 퇴직연금 하나은행 연금 닥터로 이전해야겠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기철이 형, 저 탈모가 고민이에요. 고민은 치료만 늦출 뿐. 지금 바로 약국에서 미녹시딜 바이그루트를 만나보세요. 탈모 치료에 효과 있는 미녹시딜이 들어있으니까. 탈모엔 역시 미녹시딜 바이그루트. 태극제약. 드라이 했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초라해졌지? 모발 속이 비었으니까. 힘없고 가는 모발이라면 탈모 고민은 잡고 모발 속은 채워주니까 힘있게 자신있게 닥터그루트 밀도 케어. 기능성 화장품.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이슈 오늘에서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이 화물터미널 위치 때문에 논란 중이죠. 잠시 후 의성군 신공항 지원과 오정재 과장을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안동의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라디오 오늘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이 있죠. 대구 경북 신공항. 의성과 군위가 공동 유치했지만 기본 계획에 화물터미널이 군위로 나오면서 의성군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의성과 군위에 모두 화물터미널을 설치하자는 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성군 신공항 지원과의 오정재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신공항 지원과장 오정재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자, 지금 이 신공항 건설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성 군민들의 불만이 큰데요. 의성 군민들의 입장 좀 먼저 정리해 주시죠. 예, 저희 의성 군민은 지난 8년 동안 유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불복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도 공항의 유치가 무산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인내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부지 선정 과정까지 오는데 의성군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2020년 1월에 주민 수기형 주민투표 결과를 저희가 압도적인 투표와 찬성률로 이겼습니다만은 군위군에서 그 결과에 불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군위군을 달리기 위해서
군의군 공동 합의문을 2020년 7월 29일 발표했습니다. 예. 문제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여객터미널과 그다음에 정주인구가 많은 군 영해관사 두 핵심 시설을 모두 군의군에 배치하면서 의성 군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의성군에서는 항공물류하고 항공정비산업단지 중심의 시설을 배치한다는 약속을 공동합의문에 명시하면서 2020년 8월 25일 날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리고 의성 군민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의성하고 군위가 모두 상생 발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그 항공물류를 의성군에 조성한다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된 핵심 시설이 화물터미널이고 이게 분명히 의성군에 배치돼야 되는 것으로 지금 국민들께서는 공항 이전을 지금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화물터미널이 의성군에 배치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의성 국민들께서 이렇게 정당한 요구를 대구시에서 떼법이라고 하고 또 소지역 이기주의라고 이렇게 폄하하니까 이거는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고 되게 분노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신공항 유치하는데 의성군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양보를 했다. 딱 하나 항공물류 가져오기로 약속했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화물터미널을 군위에 둔다고 하니까 이렇게 반발이 나오는 것인데 자, 이 위치가 문제입니다. 화물터미널 위치. 자, 의성군. 당연히 화물터미널만큼은 의성군에 배치돼야 한다. 모든 걸 다 양보했다. 이런 입장인데 그 이유와 근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민들이 집단 반발 속에서 공항 이전이 무산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구 경북 미래를 위해서 양보하고 대정부 차원에서 현재 대구공항의 기능이 없는 항공산업, 즉 항공물류하고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저희가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시켜서 지역을 좀 발전시켜보자 하는 그 하나만 바라보고 공동합의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근데 화물터미널이 없는 항공물류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외 어느 물류공항을 보더라도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가 원거리에 배치된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수차례 대구시나 국방부에 건의를 했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에는 인천공항이 있을 거고 또 해외의 그 물류공항 사례를 보나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도 수요자 입장, 그러니까 민간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물류 비용을 조금 이따로 절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계속 그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자,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가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긴다. 이게 이제 의성군 입장입니다. 자,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그래서 뭐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항공물류를 제대로 하려면 이 화물터미널과 항공물류단지는 이게 반열과 실인데 이게 의성군에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시기를 이게 접근성과 비용 절감이 경쟁력인데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4.6km 떨어진 위치에 두고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 가능하다. 뭐 지금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 뭐 검토 가능하다 얘기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엄연히 다른 겁니다. 지금 그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화물터미널과 항공물류단지가 4.6km 떨어졌다 이거죠? 네네. 이게 지금 상당히 먼 겁니까? 뭐 다른 뭐 인천공항이나 다른 공항 비교해 보면은?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터미널과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가 바로 인접해 있죠. 바로 인접해 있고요. 네네. 4.6km는 상당히 먼 거리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항공물류가 활성화되기 위한 여건은 이게 이제 화물터미널하고 물류단지가 근접 배치돼야 되고, 그는 민간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 사업이라서, 그 지상에서 비용 절감이 절대적이거든요. 그거를 해줘야 경쟁력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이게 요즘 이제 최근 이제 추세가 여객과 화물은 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객은 사람이 중심인 거고, 화물은 사람이 중심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차량에 대한 운행 흐름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지사님이나 대구시장님 말씀하시는 경기 물류공항을 만든다 하면 화물 차량에 그러니까 화물 차량들이 원활하게 집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대부분 전문가분들이 같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물터미널이 의성 쪽으로 물류단지와 가까이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 2020년에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 이렇게 공동 합의문을 작성했는데요. 공동 합의문 해석을 두고 이제 이견이 있는 겁니다. 합의문에는 여객 터미널을 군위에 두고 의성에는 항공 물류, 항공 정비 산업 기반의 중심 시설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 화물 터미널이라는 말 자체는 들어가 있지 않죠? 공동 합의문에. 맞습니다. 예. 네네. 이것 때문에 네네. 지금 이렇게 갈등이 빚고 있는 건데. 자, 네, 의성군은 항공 물류 관련 산업단지에 화물 터미널이 들어있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제 물류 터미널은 그 일반적인 물류시설법에 따른 육상 물류기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의성군 공동합의문은 분명히 공항시설법에 의한 항공물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항공물류는 항공기를 이용해가지고 화물을 운반, 직파, 선별, 가공, 포장, 급력, 보안 등을 하는 게 이게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시설이 바로 이제 화물터미널과 그 처리 지원 시설인 공항물류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시설로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대구시 입장 보니까 민간 공항 터미널에 여객과 물류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네네. 화물 터미널은 민항 시설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대구시가 이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잘못된 주장이고요. 그 공항시설법에 그 어디에도 민간 공항 터미널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 2020년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보려면 2020년 7월과 8월에 군의군과 의성군 공동합의문 작성 당시에 정황이라든지 여건 또 최근에 경상북도지사님께서 말씀해도 민간공항 터미널은 여객만 생각했지 화물은 생각하지도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공동합의문 작성한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의성군 공동합의문에는 군의군 공동합의문과 중복되지 않도록 항공산업의 몫을 받은 거다. 예, 예. 그래서 그게 당시에 합의문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항공물류를 위한 기반 시설은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공항구역 내에 화물터미널이 의성군에 배치돼야 되는 것은 맞고 또 정당한 요구입니다. 예. 예. 자, 대구시의 홍준표 시장. 자, 화물터미널 입지와 관련해서 의성군과 협상 시한을 이달 말까지만 기다리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협의가 안 되면 군이 우보로 이제 단독 유치지였죠, 당시에. 군이 우보로 공항 이전지를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이제 군공항 이전 지원 사업은 이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전 부지 선정 과정까지 그 절차를 이행하는 절차법이거든요. 예. 만약 대구시가 공항 이전지를 변경하려고 하면은 2014년 5월에 대구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이전 건의서를 철회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돌아가고 난 뒤에 대구시가 다시 후보를 해서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까지 10년에 흘러왔는데 최고시가 요청할 때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 시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갈등이 이렇게 계속되자 경상북도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 의성과 군위에 각각 화물터미널 하나씩 설치하자. 그러니까 의성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제화물, 군위에는 네. 국내 화물 이렇게 설치하자. 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자,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화물터미널의 기능이 이제 그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예. 이제 현재 대구 공항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이제 군군에 배치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뭐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저희는 당초에 이제 그 현 대구 공항에 없는 기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의성군에는 국제 화물을 할 수 있는 뭐 계류장이라든지 화물터미널 주차장, 물류 지원 시설, 관련 기관 등이 의성군에 배치되면 되는 거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렇게 물류공항을 만드는 의미라면 저희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상지사 이철우 지사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거군요. 의성군 입장에서는.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검토 중이다라는 말씀이요. 네네네. 자, 화물터미널 관련 논란 이게 하루빨리 좀 해소가 돼야 될 텐데. 자, 이 문제 자 어떻게 해결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군의군은 유동인구가 많은 그 여객과 정지인구가 많은 그 영역 환사를 받았거든요. 예. 이제 사람, 전격적인 인구 중심이었고, 의성군은 항공산업인 항공물류하고 항공정비산업단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합의된 공동합의문의 정신을 그 어느 쪽에도 이렇게 편중되지 않고
균형되게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의성군은 지금이라도 항공물류 관련 그 핵심 시설인 화물터미널이 의성군에 배치된다면 공항 이전을 반대할 이유도 없고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당초 목적대로 대구 경북 100년 미래를 위해서 의성군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상생 발전을 목표로 서로 협력하고 해서 신공항이 조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뭐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맞습니다. 이 예. 기본 정신이 이제 군의 쪽에는 인구 중심, 의성은 물류 중심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산업 예, 중심. 예. 네네. 이 기본 목적에 충실하자. 예, 맞습니다. 좀 훌훌 털고 서로 잘 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자, 네네. 지금까지 의성군 신공항 지원과의 오정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53초 지나고 있네요.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의사 정원 확대 문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달 9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공의료기관 44곳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67개 진료과를 휴진했어요. 휴진, 예. 예. 이 중 연봉을 인상해서 재공고한 19개 진료과는 또 사람이 안 와요. 공석입니다. 연봉을 뭐 3억, 4억 이렇게 제시해도 안 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경영상 이유로 연봉을 인상하지 못한 채 이렇게 나온 데도 있고 공고 또 채용 공고 한 번도 못 낸 곳도 있어요. 이 역시 재정상의 이유입니다. 근데 이런 채용 공고도 못 낸 곳이 뭐 내과나 산부인과 등 필수 과목입니다. 공공의료 공백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 그 전 정부 계속 의대 정원 확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아요. 현재 의대 정원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17년 동안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내년 4월에 각 대학 수시 모집 요강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의료계 구체적인 실행 방안 관련 논의를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안동에도 안동의료원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네. 이제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어려워졌거든요. 재정이. 예. 당시에는 이제 어떤 뭐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이제 희생을 많이 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전국의 모든 공공의료기관이 좀 비슷한 그런 실태일 것 같습니다. 자.
공공의료기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가장 큰 차이는 설립자가 누구냐예요. 설립자 주체의 문제예요. 예. 보통 공공병원은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 암센터 뭐 이런 것처럼 중앙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곳이고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이 2019년 기준으로 221개 기관이거든요. 예. 전체 의료기관의 5.5% 비중입니다. 이게 너무 낮은 거죠. 근데 OECD 평균이 몇 %인 줄 아세요? 어느 정도? 65.5%. 아유, 참 말이 안 되네. 너무 말이 낮군요, 안 되죠. 우리가 너무 낮아도 너무 낮아요. 이게 최하위예요. OECD 평균 그렇겠죠. 비교도 안 되죠. 예. 최하위. 이거 역으로 해석하면 그만큼 민간 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간 병원 의사들의 목소리가 크죠. 그러니까 공공의료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민간 병원은 기업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수익화 모델 가지고 운영하게 되고 공공병원은 사실 수익과 관계없이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를 필수적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 자체는 공공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민간 병원이라 하더라도 사람 죽어가는데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게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민간 병원이든 공공병원이든 공공성 중심으로 사고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공공성이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자, 지금 보면 대통령도 장관도 여당 야당 그리고 또 국민 다수도 의사 정원 확대라는 원칙론에는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이제 의사 진영 의사 협회를 중심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지금 의사단체가 일방적으로 정부가 정원 확대하면 다 파업할 거다.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정신 위반하면 파업할 거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파업했었죠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기억나요. 의사단체의 힘이 셉니다. 정부가 끌려가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의료가 5.5%밖에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의사들 이야기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현재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분포의 문제지 이 분포 문제 해결하지 못한 의대 정원 양쪽 확대가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의사 인력은 또한 넓혀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말이 틀린 게 아니고 다 맞거든요. 이걸 잘 협의해야 되는데 어쨌든 의사 진영의 목소리가 큰 거는 사실이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확대 원칙론에 찬성하고 있는 사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 입장, 그러니까 분포 문제다. 이제 의사들 배분의 문제다. 이걸 정부가 똑바로 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 정원 자체 한 해에 3,000명 나오는 거 이거 자체 수가 적은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이 입장만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 있잖아요. 정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에 문재인 정부라든지 이전 정부들도 의사 수급 확대 필요하다 계속 얘기했어요. 2020년 7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그때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겠다라고 발표했는데 파업이 들어갔잖아요.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그래서 4,000명. 그때는 근데 병원 파업했는데 이게 국민들 여론에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의사들 파업하고 일부 의대에서는 국가고시 거부하고 막 그렇게 했었죠. 정부가 그때 얘기했던 의사 배치 불균형 해소책으로 지역 의사 선발 전형도 있었어요. 지역별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고 자격금 좀 당연히 주는 거죠. 특히 의대가 없는 전북 지역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한다 이거 했는데 일단 의료계는 이게 정부와 부실하다 반대했습니다.
또 시민단체는 왜 국공립대가 빠졌냐라고 하면서 부정적이었고요. 또 공공의대라는 게 현실적으로 설립해서 운영해서 의사 키워내는 데까지 한 10년 걸리거든요. 예. 그 사이에 어떡하냐. 이런 상황에서 그 사이에 의료 서비스 질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많았던 거죠. 장기적으로 이렇게 딱 계획 잡고 밀고 나가는데 이게 안 됐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또 코로나가 또 확산되는 시기였고. 그렇죠. 일단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한번 재개하자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사 의정 협의예요. 그게 구사 의정 협의. 자, 그러면 이제 뭐 안정화 됐으니까 다시 한번 좀 논의를 재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나 지금도 똑같은 논의의 틀이 같아요. 정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예요. 예. 그러면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플랜 짜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그때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데 급급했어요. 네. 지금 1월 31일에 필수 의료 지원 대책 발표했는데 이게 다 이거 미봉책이다 이런 지적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의료의 기반이 약화되고 비판하니까 우선 급한 불부터 끈 거예요. 의사 보상 늘렸지만 의료 인력이라든지 공공병원 확충은 모호하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월 달에.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많이 되는 게 이제 소아과 이거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뭐 어린이 병원 찾아가서 뭐 뭐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 소아과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잖아요. 제가 아이를 셋을 키웠습니다. 예. 아주 전쟁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아이 키워본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인지하고 계실 텐데 지금 뭐 어린이병원 어린이 공공 전문 진료센터 올해 뭐 내고 더 늘리고 시설 장비 늘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의료정책에서도 이거 정확하게 좀 이렇게 의사 육성에 관한 구체적 정책을 내놔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민간 병원의 전문의 고용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라고까지 비판을 하고 있으니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왜 물건 살 때 뭐 귀한 물건 살 때 오픈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새벽부터 줄 서. 이게 왜 소아과, 응급실 막 이런 데가 그렇잖아요. 참 큰 문제입니다. 지금도 정말. 그래요. 예. 자, 지난 봄에는 또 이제 응급실 얘기해 드렸는데 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환자가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게 이제 간간히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그렇죠. 응급의료 긴급 대책을 또 발표했죠. 그러니까 필수 의료 기반 약한다 급한 불 끈다고 1월 달에 발표했죠. 2월 달에 소아 의료 체계 개선책 발표한다고 또 그 얘기했죠. 의사 확대, 의사 정원 확대 그 얘기는 없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응급실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월 달에 권역 응급의료센터 보상 강화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왔는데 분류체계 뭐 통일 뭐 얘기 나왔는데 이 역시 의사 확대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결정되지 않으니까 단기 뭐 단기적으로 땜질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우리 라디오 오늘을 통해서도 인터뷰를 당시에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간호법 사태 이게 상당히 좀 집중됐었잖아요. 복지부와 의료계가. 이것도 다 의사 인력난과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밀접하죠, 아주. 밀접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원래 여당인 국민의힘도 같이 그 간호법을 냈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고 거부권 행사하게 되니까 무산돼 버린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의료 현안 협의체가 한동안 개정 휴업 상태에 빠졌는데 그게 간호법 때문에 다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이 다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PA라고 불리는 진료 보조 인력 간호사는 현재 의료법상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는데 그게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의 의료 행위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간호법이 나온 거고 그것이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렇군요. 예. 자,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서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흐름 이해가 됐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의사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료 문제 이거 어떻게 정리가 돼야겠습니까? 자, 의대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요. 피한성, 정재영 쏠린대요. 피한성이 뭐냐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재영이 뭐냐면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그리고 내외산소에는 외면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근데 내과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필수 의료 쪽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 부족이 아닌 의사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의사 선생님들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예측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의사들은 공공의료로 의사 정원을 제한하자. 무조건 반대하는 건 한계가 있다. 내부에서도 반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의사 정원 확대는 의료계의 고민을 넘는 문제입니다. 모두 다 수도권 집중되는 이 구조가 단단히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느냐라는 문제이고요. 지금 논의 창구로 의협에만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시민사회단체까지 같이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의사정원 확대 문제가 더 이상 의료계 국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국민의 문제입니다. 그럼요. 아픈 사람은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하지 못하면 이건 임무관계예요. 이게 국가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요. 생명권을 놓고 그 어떤 국가, 단체, 사람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 의사들 이거 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 정원 확대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 공공의료까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생명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